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80년대 뉴욕 야구의 주인은 양키스가 아니라 매치였습니다. 1920년대 3번, 1930년대 5번, 1940년대 4번, 1950년대 6번으로 4번의 디케이드 동안 18번을 우승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각 2번씩 우승한 양키스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합니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도 다저스에게 패한 1981년이 유일했습니다. 반면 매츠는 1980년 1순위 데럴 스트로베리와 1982년 5순위 드와이트 구든이 터지고 명예전당 포수 게리 카터와 미친 수비력의 일루수 키스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스타 군단이 됩니다. 1986년 매츠는 빌 버크너가 알까기 실책을 한 보스턴을 꺾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1988년에도 매츠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NLCS에서 만난 허시아이저에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도 양키스는 매팅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츠의 간판 선수는 언제나 양키스의 간판 선수에게 밀려왔습니다. 한때 데이빗 라이트가 데릭 지터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에 올라 난리가 난 적도 있지만 라이트의 전성기는 길지 못했습니다. 이는 애런 저지가 양키스를 대표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가 양키스의 간판이라면 매츠의 간판은 피트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게리 셰필드, 프레드 맥그리프, 루이스 곤잘레스, 티노 마르티네스, 스티브 가비, 칼 에버릿, 데릭 벨, 루 피넬라 등을 배출한 템파 출신으로 양키스 팬으로 자랐습니다. 양키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이 템파에 있기 때문에 템파가 양키스의 6시 방향 멀티인 것도 있지만 증조부가 스페인 내전 때 바르셀로나에서 뉴욕 퀸스로 이주했던 알론소의 집안은 대대로 양키스 팬이었습니다. 역시 양키스 팬이자 뉴욕 출신인 친구 해리슨 베이더와 함께 플로리다 대학의 전성기를 이끈 알론소는 2016년 매치에 2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이너리그 홈런왕이 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 개막전 선발 출장을 통해 데뷔한 것이 매치 선수로는 마치 가즈오 이후 처음이었던 알론소는 53개의 홈런을 날립니다. 2019년이 탱탱볼 시즌이긴 했지만 팀 신인 최고 기록인 스트로베리의 26개, 팀 최고 기록인 토드 언들리와 벨트란의 41개, 불과 1년 전 저지가 세운 신인 최다 홈런 기록 52개를 경신한 어마어마한 홈런 수였습니다. 매치 선수가 양리그 통합 홈런왕이 된 건 1962년 창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단축 시즌에 이어 2021년 37홈런에 그치며 주춤했던 알론소는 2022년 팀 신기록에 해당되는 131타점을 올리고 매치 선수로는 처음으로 통합 타점 1위가 됩니다. 시즌 타율은 2할 7푼 1리, OPS는 0.869였지만 득점권에서 3할이 넘는 타율과 1.0을 넘는 OPS를 기록한 부분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저지의 해였고 알론소의 활약은 묻히게 됩니다. 지난해 알론소는 데뷔 후 최다인 46개의 홈런을 날립니다. 득점권에서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타율이 2할 1푼 7리, 출루율이 3할 1푼 8리로 폭락합니다. 이에 홈런 순위는 올슨과 슈어버에 이은 3위였지만 WRC 플러스 121은 제이크 버거와 비슷한 메이저리그 40위에 그쳤습니다. 저지와 비교는 가혹할 수 있지만 저지가 지난 3년 동안 WRC 플러스 1위와 WPA 1위를 기록한 반면 알론소는 WRC 플러스 24위와 WPA 31위로 저지의 라이벌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즉 저지는 양키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하는 선수가 된 반면 알론소는 매츠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가 되지 못한 겁니다. 알론소가 매치에 남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론소는 캠프에서의 첫 인터뷰에서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평생 매치 선수로 남는 걸 상상해왔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때 매치가 1억 5천만 달러를 제안했고 이에 빡친 알론소가 보라스에게 간 거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매치와 알론소의 단연 계약 협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2020년 11월에 매치를 산 코엔은 석 달 만에 린도어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다시 석 달 만에 10년 계약을 쏩니다. 3억 4,100만 달러의 총액은 3억 4천만 달러의 타티스를 넘는 유격수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평균 연봉 3,410만 달러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001년에 기록한 2,520만 달러 기록을 21년 만에 깬 거였습니다. 한편 에이로드가 양키스와 맺은 평균 연봉 2,750만 달러 계약은 3루수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통산 조정 OPS가 118인 린도어에게 이런 계약을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대성공입니다. 린도어는 계약의 첫 2시즌 동안 조정 OPS 121을 기록했고 승리 기여도 12.6은 저지, 프리먼, 배츠에 이은 야수 4위입니다. 매츠는 린도어의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린도어는 매츠 합류 후 3년 동안 OAA 39를 기록함으로써 댄스비 스완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엔은 비싼 수업료가 되긴 했지만 슈어저와 벌랜더에게 평균 연봉 4,333만 달러를 주기도 했고 마무리 에드윈 디아스에게 유일무이한 1억 달러 계약을 안겼으며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꾸고 협상을 시작한 브랜든 니모에게 8년 1억 6,200만 달러를 쏘는 등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코엔과 매츠가 지금까지 알론소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평생 매치로 남고 싶다는 알론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저스와 디퍼가 세게 들어간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프리먼,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5년 1억 3천만 달러를 받아들인 골드슈미트가 32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계약인 반면 알론소는 내년이 30세 시즌이기 때문에 2살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와 보라스는 2억 달러 밑으로는 생각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프리먼, 골디와 달리 수비가 좋은 일루수가 아닙니다. 보라스는 일루수들에게 2번의 역사적인 계약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애틀란타와 에인절스를 거쳐 FA가 된 마크 테세이라는 2009년 양키스와 8년 1억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테세이라는 계약 첫해 홈런왕과 타점왕이 되고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지만 수비 시프트의 대유행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계약은 2012년 프린스 필더가 따낸 9년 2억 1,4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테세이라와 달리 수비를 못하는 일루수였던 필더는 6시즌 동안 연평균 160경기를 소화한 28세 FA였으며 홈런과 타점에서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미기와 필더가 뭉친 디트로이트는 다 죽었어를 외치지만 미기가 트리플 크라운과 타출장 1위로 MVP 2연패에 성공한 2년 동안 필더는 파워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고 텍사스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30세 시즌부터 부상이 시작돼 결국 마지막 4년은 한 경기도 뛰지 않고 9,6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필더는 조정 OPS 143으로 FA가 된 반면 알론소는 지난 시즌까지가 136이고 필더보다 2살 많은 나이로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알론소는 매치의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다른 팀들의 뜨거운 구애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가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론소가 매치에 남을 수 있을지 매치를 떠나 FA 시장에 나온다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매치는 최지만과 스플릿 계약에 이어 루크 보이트와도 스플릿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스플릿 계약은 마이너에 있으면 마이너 연봉을 주면 되고 대략 5월 초까지 콜업이 없으면 선수들이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매치는 알론소가 거의 전 경기를 일루수로 뛸 것이기 때문에 일루만 가능한 취지만과 보이트는 사실상 지명타자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수 13명과 야수 13명을 쓰는 메이저리그는 벤치에 4명을 두게 됩니다. 백업 포수가 한 자리를 가져가면 3명으로 내야 외야 백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저스는 미겔 로하스가 내야 백업, 마뉴엘 마고가 외야 백업이고 크리스 테일러는 내 외야가 모두 가능합니다. 양키스는 오스왈드 페라자가 내야 백업, 트렌트 그리샴이 외야 백업이고 오스왈도 카브레라가 유틸리티입니다. JD 마르티네스와 협상을 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매치는 JD와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면 좌타자 JD 스튜어트와 우타자 마크 비엔토스가 지명타자를 나눠 맡게 됩니다. 비엔토스는 1999년생의 어린 선수이고 3루와 1루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1루만 볼 수 있는 보이트에 비해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타자이기 때문에 최지만의 공략 대상인 스튜어트는 뛰어난 수비는 아니지만 외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최지만이 스튜어트를 밀어내고 개막전 지명타자로 낙점된다면 슈퍼 유틸리티가 없는 매치는 가용할 수 있는 백업 외야수가 타이론 테일러 한 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조이 웬들과 비엔토스가 내야, 스튜어트와 테일러가 외야를 맡는 지금이 매치에게는 더 유연한 구성이고 최지만과 보이트는 예비 전력을 영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플릿 계약 선수들은 개막 로스터 진입에 실패할 경우 일단 마이너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지만은 시범 경기에서 스튜어트를 압도하는 활약을 해야 매치가 외야 자원의 감소를 감수하고 마이너 옵션이 하나 남은 스튜어트를 내려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최지만은 보이트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스튜어트와 경쟁해야 하며 스튜어트가 40인 로스터 선수이고 외야를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최지만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약을 시범 경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